자, 오늘 강의 주제는 3차 함수의 성질과 함수식 구하기. 자, 3차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사실 대부분이 여러 번 들어보긴 했겠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강의를 올리는 거고, 그냥 연산을 통해서 3차 함수를 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볼 건데, 우선 첫 번째 문제에서 보니까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조건 있지? 이 조건. 자, 요거 있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 일단 좀 알아두자. 자, 도함수 그랬으니까 사실 도함수는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미분을 하게 되면 2차 함수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개형을 한꺼번에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점대칭 함수고 이 가운데 얘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지. 변곡점. 그리고 극대와 극소가 존재하게 되는데 극대 극소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보면 이 변곡점을 통과해서 대칭점이 생기는 거예요. 대칭점. 물론 이 극대극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지점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직선을 연결하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모두 같은 이 가운데 있는 점을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극대극소를 아래로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얘가 fx라면은 말이야. f'은 극대극소를 두근으로 갖는 2차 함수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자, 이 둘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대체로 상위권 학생들은 알고 있겠지만 한 3등급 밑으로 4등급 학생들부터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식 있지. 지금 보이는 이 도함수가 그냥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보면 2차 함수는 2대칭이라고 써 있는 거야. 우리가 참고로 f'의 a 더하기 x는 f'의 a 빼기 x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둘의 합의 절반이야. 합의 절반. 합의 절반. 자, 이거를 대칭점이라고 하는데 대칭점이 아니라 대칭선이라고 해야지. x는 a에 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선대칭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대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가운데가 2가 있었다는 말이라고. 2. 그러면 f'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대칭점을 찾는 거거든.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 함수였으니까 미분하면서 3이 떨어졌을 거고 2에 관해서 대칭인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여기 C 말고 다른 문자를 하나 쓰자. K 그냥 요렇게. 이렇게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이 뜻이야. 그러면 f'을 가지고 fx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돼? x-2의 세제곱에 더하기 kx 플러스 c.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요 내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거야.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특징.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극소를 갖는 이 두 자리를 f'x 도함수는 두근으로 갖는다. 또 하나 대칭축이 2였기 때문에 마치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만들듯이 식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극소 자리가 3에서 마이너스 12가 극소였대. 그러면 얘는 3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었잖아. 그러면 요 자리가 3이라는 말이거든. 근데 대칭축이 2였으니까 얘는 당연히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1에서 어떤 극대값을 갖게 될 건데 극대값은 F1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F'X가 2대칭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를 기준으로 좌우에 1과 3을 두근으로 갖는다라는 사실까지 나와 있다고. 그러면 F'X를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1과 3을 두근으로 갖는 2차 함수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전개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얼마냐면 12x 플러스 9. 자, 얘를 f'x라고 만들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fx를 만들어 보면, 자 이번에는 얘를 이용해서 fx를 만드는 거야. 자 또는이라고 일단 써놓을게. 또는. 자 또는 얘를 가지고 만들게 되면 적분을 하면 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더하기 9x 플러스 c다.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혹은 이렇게 만들어도 좋다 이거야.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는 거. 근데 3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이용하는 것이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F3은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야. 27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54 더하기 27 플러스 C인데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C를 찾았고, 그러면 그 C를 이용해서 fx를 완성해 주면 된다 이거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에 더하기 9x 마이너스 12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냐? 되기는 되는데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번거롭지. 그지?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문제를 풀고 못 풀고 뭐 답이 나왔고 안 나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조건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구조 분석이라고 하잖아.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정확한 어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식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거냐. 물론 이거 말고 보통 우리가 학생들이 쓰는 fx는 뭐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그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추천하진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추천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대칭축을 찾는 거. 도함수의 대칭축.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뭐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식 중에 하나가 얘인데, 참고로 f의 마이너스 x는 fx다 이렇게 나오면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y축 대칭.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다 이러면 원점 대칭 함수를 뜻하는 거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쉬운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홀수차 함수를 얘기한다. 홀수차 함수. 삼각함수로 말하자면은 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 y축 대칭 함수는 코사인 함수야. 자,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가조건에 나와 있는 어떤 원점 대칭 함수에 대해서 두 번째 조건은 0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볼 건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가 원점일 건데, 원점에 관해서 왼쪽에 있는 모양과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대칭으로 생겼다 그래서 원점 대칭인 거고, 이 거리는 서로 같을 것이다 이런 거야. 이 높이와 이 높이는 서로 뭐다? 부호만 다르다. 여기 있는 x좌표와 여기 있는 x좌표는 서로 부호만 다르다. 이걸 뜻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런 fx식을 쓸 때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최고차항계수가 주어져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 자,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 정도는 일단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도함수가 또 나왔잖아. 도함수. 그러면 3차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연결하여서 도함수 그래프를 극대점과 극소점을 두고 들어가는 f'x에 관한 이 그래프를 같이 생각해 놓으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도함수는 0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었대. 이 자리가 0이거든. 이 자리가. 자, 이 자리가 y축 0인데 0에서 최소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이라고. 0, 마이너스 3을 뭘로 잡는다? 꼭지점으로 잡는다. 그러면 얘를 ax의 제곱 빼기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근데 자, 여기서 식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쓰려면
여기에다가 3을 붙여주는 게 좋지. 왜냐면 얘를 미분한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치? F'X는 0에서 마이너스 3을 꼭지점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식이 필요한 거지.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해서 이게 될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얘가 되고 얘는 얘가 될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B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x를 써주면 일단 fx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식이 문자 a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a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조건으로 넘어가 봤더니 절대값 fx가 2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절대값 fx는 2와 4번 만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좀 옮겨서 이 fx 그래프의 절대값을 그려보니까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갈 거잖아. 그래서 올라갔다가 위에 있는 것은 그대로 그리고 다시 요 밑에 있는 것이 또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같은 그림이 또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우리는 절대값 fx라고 표현할 건데 이 자리가 0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절대값 fx 그래프와 y는 2가 4번 만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2를 여기에다 그려야 여기에 y는 2를 이렇게 그려놔야 결과적으로 4번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극대값이 2고 그지? 여기에 극대값이 2야. 그럼 여긴 얼마였겠어? 원래 밑에 있었던 게 위로 올랐으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2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되면 fx나 f'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은 다 한 거지. 그러면 a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나쁘다라고 설명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다만 그럼 내가 이 자리나 이 자리를 모르는데 a를 어떻게 찾냐? 그럼 얘를 다시 미분을 해서 이 자리나 이 자리를 또 찾아봐야지.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도함수 입장에서 이 두 근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의 근을 찾아야 돼. 이 녀석의 근을 찾으려면 얘가 0이 되는 x를 찾아봐야 돼. 그랬더니 ax제곱은 1이 된 거야. 3으로 나눴어. 그지? 그러면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a분의 1이 나왔어. 그랬더니 베타가 루트 a분의 1이 되고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1이 됐어. 뭐 나쁘진 않아. 그지? 뭐 이 정도 계산이라면 나쁘진 않다. 그러면 이왕 나온 거 얘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x 값을 여기 f에다가 집어넣었어. 자, 루트 a분의 1을 이 자리에다 넣었다 이거야. 여기다 넣었으면 a 곱하기 얘를 세제곱할 거니까 a분의 1의 루트 a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a분의 1이 됐는데 정리해 봤더니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루트 a분의 1이 되면서 그 자리가 마이너스 2였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1이다. a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 a가 1이 나왔으니까 fx는 어떻게 된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었다. 나쁘진 않다 이거야. 사실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푼다면 사실 굉장히 잘 푸는 거지. 근데 참고사항이야. 참고사항. 우리가 이미 앞서서 3차 함수의 어떤 비율 관계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놓았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원점에 관해서 이 극소 자리와 이 끝에 근까지의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 이거는 이미 앞서서 설명해 본 적이 있어. 1대 루트 3.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를 내가 만약에 K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루트 3K가 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K가 될 거고 fx를 만들 때 원점을 근으로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K를 근으로 갖는 이러한 상태로 잡는다면 최고차항 계수는 하나 A를 하나 붙여놓고 A에 대해서 얘를 전개해 봤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비율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잖아,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근데 비율 관계를 만약에 아는 학생들이라면 이것을 하나 추천하고, 또 하나는 이 녀석을 평행이동해서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쨌거나 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도함수와 원래함수 fx의 관계를 좀 집중해서 풀고 절대값 fx가 만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3차 함수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거야.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자, 3번 문제로 한번 또 가보자고.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수십 가지라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거니까, 가조건에 보면 절대값 fx는 1과 3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일단 이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냐면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러한 상태였다면 절대값을 하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접어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 얘는 극소, 얘는 극대, 얘는 극소가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극소가 두 개, 극대가 하나인 그림이 되는데 1과 3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러한 그림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상태였다면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접어 올리는 상태, 계속해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는데 이 자리는 극소야, 이 자리는 원래 극대였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접어 올라갔어. 그럼 여기가 또 극대야. 그럼 여기랑 여기는 뭐냐? 다 극소지. 뾰족해도 극소다, 뾰족해도 극대라고.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극소가 3개, 극대가 2개인 그림이야. 그러면 여기서 1과 3에서 극대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그림이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다고. 이 자리가 1이었고 이 자리가 3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 됐지? 그래서 이 그림을 확신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거야. 자, fx에 관련된 그림이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이 자리는 1이고 이 자리는 3이야. 그러면 1과 3을 뭘로 가죠? 극대극소로 가죠. 그래서 1과 3에서 우리가 도함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1과 3을 두근으로 갖는 무슨 함수? f 프라임 x 함수. 이 그래프는 1과 3을 두근으로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고차 계수는 1이었기 때문에 미분하면 3이 붙을 거라고. 다 만들어진 거야, 그지? 다 만들어진 거라고. 자, 여기까지가 f 프라임 x야. 그러면 가조건 하나로 f 프라임 x까지 만들었어. 근데 나 조건에 보니 그 fx의 절대값이 3과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그래프가 어떤 상태였을 수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함수를 그려보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이 이 정도의 y는 3이라는 직선이 이 정도에 있어서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났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올라와서 여기 3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자리가 얼마라는 거야? 원래가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또 하나 다른 그림은 얘는 조금 올라오고 얘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y는 3을 이 자리에다 그릴 수 있잖아. 여기에다가. 그러면 얘가 원래 3이었을 수도 있지. 그 무슨 말이냐면 1의 극대값이 3이었을 수도 있고 3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3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모든 F3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을 먼저 볼 건데 1에서 극대값을 3으로 갖는다면 fx가 얘를 적분해서 만들 거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c를 1 대입해 보니까 1 마이너스 6 플러스 9가 3이었다는 말. c 어디 갔어? 얘가 3이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얘네들이 c를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해보면 c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fx에다가 문제에서 f3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f3이 얼마냐? 3 집어넣어서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플러스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f3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야. 근데 또 다른 f3은 얼마냐? 여기 있잖아. 또 다른 f3은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f3으로서 가능한 모든 값들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다 해서 그 합을 마이너스 4라고 결정하면 된다 이거야. 지금 보이고 있는 이 3번 문제까지 fx 3차 함수 그래프와 그 도함수의 관계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자, 4번 문제에서 4번 문제는 그래프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앞서서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다 좀 적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문제에서 보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다 그랬어.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쓰라고? 일단 생각은 이거라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홀수차 3참수. 그리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2분의 1에서 극소를 가져. 그러면 2분의 1에서 극소를 가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극대를 가질 거고 원점으로부터 얘까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었다고? 1대 루트 3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자리를 K라고 하면 이 자리는 루트 3K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루트 3K,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K, 그리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K다 라는 어떤 비율 관계를 통해서 fx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지금 설명을 뜬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비율 관계를 한번 나타내봐. fx를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는 거야. 최고차 계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ax에다가 루트 3k와 마이너스 루트 3k를 두 근으로 갖는 x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을 일단 2차식으로 하나 만들어. 그러면 얘를 안으로 넣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k 제곱 x다. 이렇게 fx를 만들 수가 있고 얘를 통해서 도함수를 만들어내면 a는 묶어놓고 그냥 3x 제곱 마이너스 3k 제곱이다. 이렇게 만든다고. 자, 이러한 과정이 문제를 풀기가 조금이나마 깔끔한 상황이라는 거야. 알겠지? 얘를 통해서 만들면. 근데 이미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게 나와 있다고. 다시 말해서 k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k가 1로 들어가고 이 자리에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fx가 k가 2분의 1이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3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다 된 상태야. 그지? k가 2분의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면 ADBC의 넓이가 루트 3이었대. 자, 그림을 한번 봐봐. ADBC의 넓이가 루트 3이야. 그러면 우리가 반만 잘라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자, 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전체 넓이가 루트 3인데 반으로 잘랐잖아. 그럼 당연히 2분의 1 루트 3이 돼야지. 근데 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뭐다? 밑변. 루트 3k에서 마이너스 루트 3k까지의 2 루트 3k. 높이는 뭐야? 아직 몰라. 근데 k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K하고 2는 떼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높이는 1이 돼야지. 다시 말하면 이 높이가 얼마다? 1이었다라는 거야. 이 높이가 1이었다. 그러면 이 높이는 1이 당연히 1인데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런 비율 관계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지. 극대값을 구하래. 극대값 얼마야? 1만큼 올라갔으니까 1이 답이었겠지. 그지? 지금은 내가 그냥 비율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 것뿐이야. 물론 이거 몰라도 돼. 이거를 아는 순간 학생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내가 왜 이 비율 관계를 사실은 얘기를 보통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무슨 공식 같은 거 하나 알려주면 대단한 것처럼 막 외우고 막 이거 하나만 알면 다 풀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공식은 그냥 공식일 뿐이야. 여러 가지 원리나 상황들을 이해해야지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공식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다 풀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지금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계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라고. 공식 몰라도 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익혀나가면 된다. 자, 5번 문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n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자. 자, 가 조건은 이미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fx와 y는 f2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f2는 음수였다. 자, fx가 어떻게 생겼다고? 원점에 관해서 대칭인 함수.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f2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f2를 한번 그려보면 이 자리가 f2랑 f2. 그 말은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물론 여기가 2일 수도 있지만 여기가 0인데 어떻게 여기가 2가 돼, 그지? 여기가 2였겠지, 그지? f2는 음수래잖아. 다 찾은 거야. 다 찾았다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비율 관계에 너무 또 꽂혀가지고 그것만 하지 말고 fx가 있는데 2가 극대 자리면 2가 극소 자리니까 마이너스 2는 당연히 극대 자리일 거고 f 프라임 입장에서 보면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갖는 어떤 2차식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3을 써주면 된다. 전개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 3, 12가 되고 fx라는 것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c가 될 건데 c는 원점 대칭이니까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거야. 얘도 또 뭐 1대 루트 3이다. 그럼 2대 2 루트 3 아니냐. 이 자리가 2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맹목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fx는 어쨌거나 만들어 놨어. 자, 이 fx에 대해서 이 자리가 그럼 얼마냐면 2 집어넣어봐. f2 8-24 마이너스 얼마야 이게? 16인가? 자, 여기가 마이너스 16이야. 2에서 함수값이. 옆에다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는 2, 마이너스 16이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2, 16이지. 자, 원점 대칭이니까. 문제에서 말하기를 fx를 n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 모든 n을 구해봐라. n을 어디에다 그려야 돼? 여기에다 그려야지. 다 3번 만나잖아. 하나, 둘, 셋, 3번. 그러니까 n의 범위가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작아야지. 이렇게 되는 모든 n의 개수를 구해라. 개수 찰 수 있잖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3차 함수 그래프의 여러 가지 성질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